안녕하세요. 저는 나이 40 중반에 서울 사는 여자이고요. 결혼한 지는 15년 정도 되었네요. 얼마 전 시어머니와 있었던 어이없고 황당한 일이 잊혀지지가 않아 늦은 밤 노트북을 켜고 글을 써봅니다. 그나마 제 아들이 사이다 날려주지 않았다면 참 두고두고 열받았을 것 같은데요. 저 대신 시어머니가 부글부글 소갈이 하고 있을 것 같아서 내심 꼬시고 또 꼬십니다. 여러분의 친정엄마는 학력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희 친정엄마는 중졸이세요. 외갓집에 형제가 많고 또 사정이 넉넉치 않아 저희 엄마랑 작은 이모는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없으셨어요. 엄마는 중학교 졸업하고 나서 잠깐 가사 도우며 집에 계시다가 18살 되자마자 바로 미싱 공장 취직해 일하셨대요. 적성에 너무 안 맞고 거기 언니들 텃세가 심해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다가 결국 식품 공장 쪽으로 이직하셨는데 거기서 승승장구하셨고 승진 욕심이 생겨 뒤늦게 사이버 대학으로 학사까지 따셨습니다. 그리고 몇 해 전까지 제품 핵심 라인 총괄 실무 팀장 하시다 퇴직하셨어요. 그런 제 친정엄마가 저는 너무나도 자랑스럽습니다. 일하시면서 3남매도 야무지게 키우시고 아빠 뒷바라지도 해주신 슈퍼맘이세요. 저도 평생을 부지런하고 악착같이 살아온 제 친정엄마를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런 점을 많이 배워 공부도 열심히 했고 맡은 일을 성실하게 해내며 살았습니다. 그 덕분에 비싼 가외와 학원 없이도 괜찮은 대학 입학해 좋은 직업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직장 다니면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하게 된 거죠. 남편은 소위 말해 금수저예요. 집안 좋고 엘리트 코스 밟은 전형적인 대치 퀴즈입니다. 시아버지께서 은행 지점장으로 은퇴하셨고 어머님은 대학교까지 나오셨지만 졸업하고 바로 결혼하신 뒤 전업주부로 평생을 살아오셨습니다. 아버님 내조하시고 아들 둘 의젓하고 든든하게 키워내셨고 또 그 점에 자부심이 있으셨습니다. 일할 수 있었는데 그냥 내가 안 하고 전업주부 한 거야. 다들 내 학벌 보고 아깝다고 하지. 대학교까지 나와서 전업주부 하는 게 말이 되냐고 하는데 나는 결혼했으면 여자는 가정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 내 남편 아침마다 밥 챙겨주고 양복 잘 다려 입혀 내보내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알아? 게다가 내가 전업주부 안 하고 워킹맘이었으면 우리 아들내미들 다 공부도 못했어. 내가 따라다니면서 뒷바라지 했으니 다들 명문대 들어간 거지. 어머님은 저와 동서 앞에서 늘 그렇게 말씀하시며 여자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셨어요. 하지만 저도 커리어가 탄탄한 직업군이고 제 동서도 전문직이에요. 어머님도 밖에 나가면 항상 며느리들 직업 자랑하시면서 저희 앞에서는 가정 위해 살으라 강조하시는 게 참 아이러니하다 생각이 들었네요. 게다가 동서가 아이 문제로 3년 정도 휴직한다고 했을 때 시어머니가 난리를 치시더라고요. 요즘 같을 시기에 무슨 외벌이니? 너 우리 믿고 그러는 거야? 니들 수입 반토막 나면 시댁에서 도와줄까 봐?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 그러니까 일 쉬지 말고 해. 알겠니? 그러시면서 저한테 동서 욕을 엄청 하시더라고요. 애 낳는다는 핑계로 일 관두고 외벌이 하면서 큰아들 등골 빼먹는다고요. 그러면서 덧붙이시길 넌 출산하고 바로 복귀해서 참 마음에 들더라. 그래, 요즘은 여자도 일을 놓지 말아야 해. 남자 혼자 벌어서 이 세상 못 살아. 라이센스도 있는데 아깝잖니. 다 네 생각해서 하는 말이다. 네 일 열심히 해. 그치만 가정도 중요한 거 알지? 네 남편 잘 챙겨라. 가장은 집안의 기둥이잖니. 기둥이 기둥 역할 잘 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 잘해라. 라고 하셨어요.
집안일은 집안일대로 제가 다 하길 바라면서 돈도 벌어오고 애들도 엄마 손 필요하다며 제가 다 케어하길 바라는 정말 이기적인 시어머니 그 자체였습니다. 결혼하기 전엔 잘 몰랐죠. 어찌나 교양 있고 얌전하게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다 연기이고 가면이었다는 사실을 결혼하고 나서 알았네요. 솔직히 시어머니 때문에 남편이랑도 많이 싸우긴 했지만 주변에서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 스펙 가진 남자인데 흠 하나 없길 바라는 건 욕심이라고요. 사실 제 남편은 직업도 괜찮고 성격도 좋아 집안일도 서로 탈없이 나눠 하는 편입니다. 시댁 경제 사정도 넉넉한 편이에요. 이래저래 이만한 남자 없기도 하거니와 솔직히 시어머니 제외하면 다 저보다 나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냥 저냥 정신승리하며 결혼 생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이 아예 중재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나름 시어머니 망언 못하게 노력을 하는 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모는 며느리들 군기 잡는 성질 참 대단하셨네요. 윗동서는 결국 시모랑 대판 싸우고 거의 연 끊었어요. 시모가 형님네랑 가까이 살고 계셔서 저희보다 왕래가 더 잦았는데 그 때문에 탈이 난 것 같더라고요. 시어머니가 형님네 집 비밀번호를 요구하셔서 결국 알려드렸더니 매일 연락도 없이 찾아와 집안일로 꼬투리 잡아 일하는 며느리 못살게 구셨다더군요. 그게 저 결혼한 지 한 6, 7년 되던 해 있었던 일이고 그 이후로 시모가 저한테 굉장히 의지하시더라고요. 이제 며느리라고는 저 하나밖에 없다면서 손 붙잡고 우시기도 했고요. 솔직히 시모의 갖은 망언과 추태에 윗동서가 나가 떨어진 건데 시모는 본인 행동이 잘못된 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도 기가 좀 죽으신 것 같아 안쓰러운 마음도 있었어요. 그리고 저밖에 없다고 그러며 우시니 마음이 약해지기도 해서 저는 모질게 못하겠더라고요. 한동안은 반성을 하셨는지 말씀도 조심하고 그러시는 듯 했어요. 그런데 역시는 역시였죠. 2, 3년 지나니 망언 시작하시더군요. 저희 친정엄마가 오래 몸담아 일하고 계시던 공장에서 퇴직을 하게 되셨어요. 20년 장기 근속인데다 친정엄마 성과가 높아서 큰 상도 받으며 은퇴를 하시게 된 거죠. 저희 삼남매도 오랫동안 고생하신 자랑스러운 엄마를 위해 이벤트도 열어드렸어요. 처녀 총각 시절부터 저희끼리 한 달에 5만 원씩 모아 삼남매 개를 하고 있었는데 그 돈 깨서 친정엄마 차를 바꿔드렸습니다. 아빠도 동의하시고 같이 돈 모아 해주셨습니다. 엄마가 거의 3만 킬로 다 되어가는 낡은 중고 중형차 타고 다니셨거든요. 그래서 세단으로 뽑아드렸더니 엄마가 펑펑 우시며 다른 것보다 자식 농사 잘 지어서 제일 뿌듯하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현수막도 하나 조촐하고 유머스럽게 제작해 엄마 퇴직을 진심으로 축하드렸답니다. 그 자리에 제 아이들도 있었는데 아직 어린 유치원, 초등학생들이라 자기들이 보기에 어른들이 축하하고 부둥켜 안고 서로를 격려하는 장면이 많이 신기한 광경이었나 봐요. 초등학교 3학년인 큰애가 시댁 가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외할머니가 오래 일하신 공장 일 그만두시고 상을 받았대요. 외할머니 너무 멋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자 시아버지도 엄지척을 들며 대단하신 분이라고 치켜 세워 주시더라고요. 감사한 마음에 감동이 드는 찰나 어머님이 산통 깨는 소리를 하시더군요. 그런데 공장 다니는 게 그리 자랑스러운 건 아니지. 우리 귀한 손자야. 밖에 나가서 외할머니 자랑하려거든 공장이라는 말 대신 회사라고 이야기하렴. 사람들이 오해한다. 그 말에 기분이 확 나빠지더라고요. 어머님, 공장이 뭐 어때서요? 왜 자랑스럽지 않은 직장인데요? 공장 없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나요? 생산직이긴 해도 열심히 노력해서 높은 자리로 퇴직하신 건데요. 그래봤자 공장이지 뭐.
말은 바로 해야지. 너, 네 자식들이 열심히 공부할 거 다 하고 나서 공장 취직한다 그러면 얼씨구나 장하다 해주겠니?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며 입을 삐쭉 내미시더군요. 어머님, 제 친정엄마는 집안 사정 때문에 공부를 많이 못하셨어요. 애초에 정할 수 있는 진로도 한계가 있었고요. 그 시절에는 잘 사는 집 딸 아니면 솔직히 공장 아니면 결혼이었잖아요. 제가 화를 꾹 참고 제 친정엄마를 대신 변호하듯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그렇긴 한데 아무튼 나는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다 대학 나온 여자들이라서 잘 모르겠어. 남편 직장에서 부부 동반으로 만난 여자들도 최소 고졸이던데. 그래서 난 사실 사부인께서 중졸이라 하셔서 좀 놀랐잖아. 그래도 사돈으로 정중히 맞이하고 편견 없이 대해드리려고 내가 노력 많이 했지. 라며 난데없이 인자한 미소를 지으시는 거예요. 상견례 때 저 미소에 속았지요. 교양 있고 마음 넓으신 줄 알았는데 결국 다 위선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 편견이라뇨? 저희 친정엄마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인데 중졸이라는 이유로 무시받을 분은 아니잖아요. 집집마다 사정이 다 있는 건데요. 저희 엄마는 엄마 자리에서 노력 많이 하셨어요. 저희 삼남매도 남부럽지 않게 키워내시고 일도 열심히 하셨다고요. 라고 언성 높여 이야기하니 어머님이 아니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지. 그리고 얘기 들으니 네 시애미 겨냥하는 말 같네? 내가 평생 일 안 했다고 그거 비꼬아서 이야기하는 거야? 나는 뭐 내 자리에서 노력 안 했니? 나는 예전부터 이야기했지만 내 능력 아까우니 일하러 나오라고 주변에서 성하여도 내가 안 나간 거야. 라며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얼굴까지 벌개져서는 전업주부에 대해 무시하지 말라더군요. 저 같은 워킹맘은 내심 전업주부 무시하는 기질이 있다 하시며 제가 평소에 집에만 있는 시어머니를 무시한 게 다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시지 말라며 좀 대들었는데 그 일로 시어머니랑 대판 싸우게 되었죠. 어머님이 눈물 펑펑 흘리시며 뒤늦게 들어온 제 남편 붙잡고 피해자인 척 우시더라고요. 자초지종 다 들은 남편이 결국 화를 내며 왜 애먼 소리를 해서 며느리 상처 주냐고 한 소리 하니 어머님이 작은 아들도 필요 없다며 다 인연 끊자 하시더군요. 그래서 한 1년 시댁이랑 왕래 없었네요. 아버님이 더 미안해 하시며 저한테 따로 연락해 식사도 하고 저희 집도 오셔서 저를 설득하려 하시더라고요. 어머님 성격 유별난 거 알지 않냐며 저더러 한 번만 이해하고 넘어가주면 안 되겠냐. 어머님도 1년 정도 자식들이랑 아예 연락 안 하고 사니 우울증이 오는지 많이 의기소침해지셨다 하길래 마음이 약해져 다시 왕래했네요. 대신 조건을 걸었습니다. 다시는 친정 무시하는 발언 하지 않으시는 걸로요. 시어머니도 알겠다, 말 조심하겠다 하시며 사과하셨기에 그냥 표면적으로는 적당히 화목한 집안 분위기로 돌아갔지요. 하지만 저는 시어머니가 친정엄마 무시한 거에 대한 앙금이 남아있었고 마음이 전처럼 열리지 않더군요. 그런 저한테 시어머니도 한동안은 눈치 보며 살살 거리시더군요. 그런데 결국 일이 또 터지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제주도 여행을 가자고 노래를 부르시길래 모처럼 온 가족 시간 내어 시부모님 모시고 주말에 제주도에 갔어요. 아버님 어머님께서 경비 다 내주시겠다 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부담 없이 갔네요. 어머님도 기분 좋으셨는지 제 팔짱을 끼시며 시종일관 콧노래도 부르시더군요. 저도 개인적인 경사가 있어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이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소질이 있는데 이번에 전국 대회에 나가서 중학생 형아들을 제치고 큰 상을 받았어요. 외가에서도 큰 축하받으며 컴퓨터도 선물 받았고 이번 제주도 여행도 어쩌면 우리 아들 상 탄 거 축하하고 보상해주는 기념으로 떠난 거였어요. 아무튼 그렇게
제주 여행 중간에 케이크 하나를 사서 초를 불고 아들 대회 수상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시아버지께서 너무나도 좋아하시며 장하다고 해주셨습니다. 저도 기분이 좋아. 아버님, 그 상 타기 어려운 거래요. 우리 아들이 어릴 때부터 책도 안 보고 한글도 늦되게 익히더니 이런 면에 소질이 있는 줄 몰랐어요. 지금도 공부는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일찌감치 진로 찾아 그쪽으로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했더니 아버님도 찬성하시며 맞아. 요즘은 대학도 필요 없는 것 같더라. 자기 하고 싶은 거, 잘하는 거 열심히 하면 그게 진로고 그게 직업이지. IT 강국에서 우리 손자는 아주 큰 인물이 될 거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팔짱을 끼고 못마땅한 듯 말씀하시더군요. 대학이 왜 필요 없어? 무조건 스카이는 나와야지. 우리 집안 전부 명문대 출신이잖아. 난 우리 손주들도 다 좋은 대학 들어갔으면 좋겠어. 라고 하시더군요. 그 얘기 듣고 아들이 할머니, 내 친구들은 대학교 안 간대요. 선생님도 그러셨는데 저희 때는 대학이 필수가 아닐 수도 있을 거라고. 좋아하는 거 성실히만 하면 된다고 하셨는데요. 라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반색을 하며 니네 선생이 그러든? 내가 청에 좀 찔러봐야겠다. 애들 데리고 그게 무슨 쓸데없는 말이야? 대학을 안 가도 된다니? 교육자로서 그게 할 말이냐고? 하며 화를 내시고 저희 아이 담임선생님 번호를 저에게 알려달라 채근하시는 거예요. 아니, 부모도 가만히 있는데 할머니가 민원 제기하는 것도 어이없지 않나요? 그리고 선생님이 무슨 뜻으로 말씀하신지 저는 알겠던데요. 공부로 출세하는 시대는 끝난 것도 사실이고요. 남편이랑 저랑 둘이 교육관도 같아 아이들이 공부 잘 못하면 빨리 접고 잘하는 거 밀어주자라는 생각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남편이 조근조근 이야기해드렸죠. 아들이 공부에 흥미가 없고 컴퓨터 박사라 그쪽으로 밀어줄 생각이라고 하니 어머님이 이러시더군요. 그래서 대학을 안 간다고? 가방끈 짧은 인간이랑은 난 상종도 안 한다. 우리 손주들 무조건 대학 보낼 거다. 아니요, 안 보낸다는 게 아니라 안 가도 되는 상황이면 안 가는 거죠. 우리 애들 세대에 필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필수지. 무슨 손자가 고졸? 당치도 않아. 세아가 너는 참 뭘 모르는 것 같아. 친정엄마가 중졸이라 학벌에 관대한 거야? 그 말에 저는 갑자기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 어이가 없더라고요. 네? 친정엄마 중졸 이야기가 왜 나와요? 그게 무슨 뜻이세요? 사부인이 학교를 제대로 못 나오셨잖니. 그래도 잘만 산다고 생각하나 본데 아니란다. 학교 공부하면서 지식도 쌓고 교양도 쌓고 인맥도 쌓는 거지. 그 말에 저는 너무 화가 났고 남편 역시 본인 엄마가 실수했다고 인지한 건지 얼굴이 새빨개져서는 중재하려고 하더군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내가 뭐 틀린 말 했니? 우서가 너는 너희 외할머니처럼 학교 다니다 말고 그러면 안 된다. 너 저번에 그랬지? 너희 외할머니가 멋있다고. 배울 건 배우는 게 맞지만 그런 건 배우는 게 아니다. 이 할미처럼 대학까지 나와야 훌륭한 사람이 된단다. 라고 하더군요. 그 말에 아들이 눈을 끔뻑끔뻑하며 잠시 아무 말 안 하더니 입을 여는데 그 순간 일동 얼어붙고 말았네요. 대학 나오면 할머니처럼 되는 거예요? 그럼 전 대학 안 갈래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당황해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습니다. 훌륭한 사람은 다른 사람 무시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맡은 일은 스스로 열심히 해야 해요. 그런데 할머니는 우리 외할머니 무시하셨잖아요. 또 할머니 커피도 다 우리 엄마 시켜서 가져오게 하고 방금도 할머니가 물 쏟은 거 우리 엄마 시켜서 닦게 하셨잖아요. 스스로 해야 할 일은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이 진짜 훌륭한 사람이라고 우리 외할머니가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에 남편이랑 시아버지가 얼굴이 벌개지고 아무 말 못하시더군요. 저는 한동안 멍해 있다가 푸하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박장대소를 하며 박수를 쳤어요. 우리 아들 언제 이렇게 멋있게 큰 거야? 옳고 그른 걸 구별할 줄 아는 걸 보니 참 잘 컸다. 어른 다 됐어. 라고 하며 어머님 보란 듯이 아들 궁디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어머님 얼굴은 완전 새하얗게 질려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시더군요. 이윽고 무시한 게 아니다 어쩌고 저쩌고 해명을 하셨지만 솔직히 아이들 눈이 정확하잖아요. 딱 봐도 친할머니가 매번 외할머니 무시하니 우리 아들도 속으로 너무하다 생각이 들었던 거죠. 큰아이 작은아이 둘 다 학교에서 배운 거라며 다른 사람 생각을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고 큰 소리로 어머님께 가르치더군요. 너무 웃겼어요. 하긴 그건 유치원에서도 배우는 거죠. 다른 사람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사회생활의 기본이지요. 어머님은 그 잘난 대학교까지 나와서 유치원생보다도 못한 행동을 하고 있으니 애들 눈에 얼마나 어이없게 보였을까요? 그리고는 대학 나와라. 이 할머니처럼 되어야 한다. 그러시니 황당할 수밖에요. 옆자리 테이블에서도 수군대면서 저희 쪽을 보시더군요. 그 모습에 어머님은 얼굴이 새빨개지더니 머리가 아프다는 이유로 먼저 차에 가 계신다 하더군요. 그리고는 여행도 하는 둥 마는 둥 내내 입 꾹 다물고 그렇게 계시다가 인천 왔네요. 저는 저희 애들이 얼마나 이뻐 죽겠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다시 없을 효자들이라고 하니 남편도 못 말리겠다는 듯 웃더군요. 그리고 남편이 대신 사과했어요. 어차피 어머님 성격에 저한테 미안해 하실 일 없을 테니까요. 아무튼 저도 여행 다녀와서 어머님께 다시 정식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애들 앞에서 외할머니 학벌 언급하면 연 끊겠다고요. 그동안 많이 참았는데 이젠 어머님 언행에 애들도 영향을 받으니 더 왕래할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얼굴이 푸르락 푸르락 하시며 펄쩍 뛰시더군요. 대답은 듣지 못하고 나왔는데 그날 이후로 어머님은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기죽어 계시더군요. 며느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도 않으시고요. 그런 모습 보니 괜히 짠하긴 한데 뭐 다 자초한 일 아니겠습니까? 제 친정엄마 무시했던 거 생각하면 솔직히 시모 얼굴도 보기 싫어요. 그래도 가까이 사는 데다 이혼할 건 아니니 이 정도로 만족하고 살아야겠지요. 애들 덕분에 속은 시원해져 다행입니다. 애들이 저보다도 나은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이제 5년 정도 된 아기 엄마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 많이들 바쁘실 거예요. 저 역시 어린이날 챙기랴, 양가 챙기랴 정신이 많이 없었는데요. 이맘때쯤 되면 결혼 초 어버이날 때문에 시어머니랑 있었던 트러블이 생각납니다. 초반에 기싸움 한다고 어머님이 말씀 참 못되게 하셨는데 제가 고분고분하게 말 잘 듣는 며느리가 아니라서 어머님도 포기하셨나 봐요. 이제는 제 앞에서 말 조심하고 그러시네요. 저희 친정은 차로 편도 3시간 거리에 있는 지방에 살고 계시고 시댁은 근처 도시에 살고 계세요. 그래서 차로 1시간 내외로 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시댁에서, 아니 정확히는 시어머니께서 초반에 자주 오라 하셨어요. 이번 주 주말에 뭐하니? 밥 먹으러 와야지. 어머님, 저희 이번 주에 부부 동반으로 리조트 놀러가요. 뭐? 그러면 진작 말했어야지. 난 니들 올 줄 알고 LA 갈비 엄청 사놨는데. 어머님은 결혼 초에 저희를 주말마다 부르셨어요. 주말은 당연히 아들네와 함께 한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토요일이나 일요일 하루 정도는 아예 시간을 다 빼놓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금요일에는 저희랑 먹을 것 잔뜩 장보고 기다리시고요. 처음 1달 정도는 얼떨결에 어머님이 하자는 대로 주말마다 가곤 했는데 그러고 나니 저희 부부끼리의 시간이 없더라고요.
지금은 아이 낳고 전업주부지만 애 낳기 전엔 저랑 남편이랑 둘 다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아무리 시댁이 가깝다고는 하지만 주말마다 시댁에 가기란 쉽지가 않았습니다. 남편도 지쳐했고 저도 부담스러워서 그냥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가고 싶다고 부부가 뜻을 모아 의견을 드렸더니 어머님이 엄청 서운해하시며 우시더라고요. 아들 결혼해서 근처에 보금자리 구했다길래 얼굴 자주 보는 줄 알았다면서 며느리인 저랑 더 친해지고 싶었는데 이렇게 거리 둘 수 있냐고 울분을 표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도 어머님이랑 친해지고는 싶다고 하지만 저희 아직 젊고 저희끼리 주말에 해야 할 것도 많아서 매주 시간을 뺄 수가 없다고 남편이 말씀을 잘 드렸는데 어머님은 제가 사주한 걸로 아시더라고요. 곰 같은 남편 여우같이 꼬드겨서 아들이랑 어머니 사이 갈라놓는 며느리라고 생각을 하신 건지 그 불똥이 저한테 뛰었어요. 며느리가 잘 들어와야 가정이 화목하다 어쩐다 일장연설을 하시더군요. 제가 현명하게 잘해야 부모 자식 간의 사이가 좋아진대요. 그래서 그때 저도 이야기했죠. 어머님, 저희 부부간 사이좋고 나빠지는 것도 어머님의 현명함에 달린 것 같아요. 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말문이 막히신 듯 황당한 얼굴로 저를 한 10초 바라보시더라고요. 어머님이 주말마다 보려 하시고 전화도 자주 요구하시고 그러셔서 신혼 그 달콤한 시기에 서로 기분이 안 좋아져 몇 번 다퉜거든요. 제가 그렇게 한마디 했더니 어머님은 제가 쉬운 며느리 아니라고 생각하셨는지 그 이후로는 그냥 저희 시간 되면 오라고 하셔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조정해 시댁을 방문하기 시작했네요. 또 한 가지 기억나는 일을 말하자면 시어머니는 저희 결혼하기 전날에도 시댁에서 하루 자길 바라신 분이고 신혼여행 다녀와서도 시댁에서 무조건 하루 자라고 하셨어요. 이 부분 저희가 잘못한 건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봐주실래요? 신혼여행 다녀오고 나서 양가에 인사는 해야 했고 금요일에 귀국해 토요일에 바로 시댁 갔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밤에 친정으로 출발해 거기서 하루 자고 일요일에 점심 먹고 돌아올 예정이었어요. 그래야 정리할 거 정리하고 월요일에 출근할 수 있잖아요. 이건 제 남편의 계획이었고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친정은 왕복 6시간이 넘게 걸리니까요. 그래서 토요일에 시댁 가서 저희 신혼여행 잘 다녀왔다. 앞으로 잘 살겠다. 인사드리고 시댁에서 점심, 저녁까지 먹고 일어나려는데 어머님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어디 가니? 오늘 자고 가야지.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설명했죠. 장인어른 장모님께도 인사드리러 가야 하니 오늘 밤에 출발해서 거기서 자고 내일 점심 먹고 돌아올 예정이라고요. 그랬더니 노발대발 화를 내시며 무조건 하루 자고 아침 먹고 가야 하는 거라고 우기시더라고요. 어머님 말씀대로 토요일에 시댁에서 자고 일요일 아침 먹고 출발해 3시간 걸려 친정에 가면 정말 점심만 먹고 딱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3시간 걸려 다시 와야 하고요. 그렇게 잘 설명을 드렸는데도 어떻게 신혼여행 다녀오자마자 처음으로 자는 곳이 친정일 수가 있냐고 화를 막 내시더라고요. 그때 어머님이 너무 언짢아 하셔서 결국 시댁에서 잠은 잤고 대신 아침 안 먹고 새벽에 일어나 친정으로 간다고 했네요. 그래서 저희 새벽 5시에 일어났는데 남편 입이 더 대빨 나와서는 자기 엄마한테 짜증내더군요. 그런 어머님이셨어요. 저희 부부가 시댁이랑 더 친밀하게 지내길 바라셨고 제가 친정에 거리 두길 예전에야 결혼하면 출가 외인이라고 했지만 요즘 어디 그러나요? 안 그래도 친정이 멀기도 했고 또 제가 참얼미를 심하게 하는 편이라 명절이나 생신 때 말고는 굳이 갈 엄두를 못 냈어요. 그래서 대신 친정 엄마가 운전을 잘 하셔서 저희 신혼집으로 자주 오겠다 하셨죠. 그래서 친정 엄마가 결혼하고 2달 정도 후에 저희 집으로 오셨는데 시어머니가 그거 알고 기분 나빠 하시더라고요. 너무 어이없었어요.
저희 결혼하고 시댁분들 모셔서 집들이 한번 했었거든요. 그때 친정에서는 일이 있어서 못 오셨고요. 그 이후로도 시댁에서 저희 집에 한번 오셔서 차 한잔 하고 가신 적이 있어요. 시댁에서는 저희 집에 2번이나 오셨는데 왜 제 친정엄마가 오시는 건 안 되는 거죠? 물론 대놓고 안 된다, 싫다고 하신 적은 없지만 친정엄마가 집에 오신다고? 그 먼 거리를 운전해서? 뭐 하러 오시게 해? 힘드실 텐데. 그럼 하루 주무시고 가시니? 네, 그러셔야죠. 멀리서 오셨는데요. 장거리 운전 힘드실 텐데 앞으로는 친정엄마 배려해서 오지 마시게 해라. 라고 하시고 전화를 팍 끊어버리시더군요. 눈치가 아예 없는 사람이 아닌 이상 누가 봐도 사부인이 아들네 오는 게 싫으신 티가 났죠.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신혼집을 시댁에서 사주신 것도 아니고 저희는 양가에서 돈 한 푼 받지 않고 저희 힘으로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굳이 보태주신 걸로 따지자면 친정에서는 저희 가전이라도 사주겠다며 냉장고랑 식기세척기, 로봇 청소기 등 1,000만 원 정도 해주셨어요. 금전적인 지원에서도 친정이 더 해주셨으니 어머님은 할 말 없을 거고 또 시댁에서는 저희 집 2번이나 오셨으니 친정도 당연히 초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저런 사정 다 미루어 짐작해봐도 어머님이 기분 언짢아 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 통해 어머님한테 의중을 여쭈어 보라고 시켰죠. 그런데 어머님 말씀 전에 들으니 어이가 없더군요. 저희 친정엄마가 저희 신혼집 오는데 시댁에 먼저 허락을 받지 않아서 화가 나신 거라고 하더군요. 이게 말이 됩니까? 딸내 오는데 왜 사돈 허락을 받아요? 완전 갑질 아닌가요? 그날 저 이혼한다 난리치고 남편이랑 대판 싸웠습니다. 정확히는 싸운 게 아니라 제 일방적인 화풀이였죠. 남편도 본인 엄마 너무 하다는 걸 인지하고 있었기에 납작 엎드려 미안하다고 하고 본인이 중재 잘 하겠다, 어머님 단돌이 잘 하겠다 빌고 빌어서 그냥 없던 일 되긴 했네요. 남편이 그 일 이후로 시댁 가서 어머님께 갑질하지 마라. 당신 아들 잘난 거 하나 없으니 같이 살아주는 며느리한테 고마워해라. 큰 소리 쳤다고 하네요. 어머님은 그 일로 또 충격 받으셨지만 저희가 이혼 이야기까지 나오며 싸웠다는 말에 많이 각성하신 모양이었어요. 이래저래 신혼 초에 어머님 때문에 이런 일들로 시끄러웠습니다. 사실 결혼 전엔 잘 몰랐는데 식 올리고 나서야 어머님의 본 모습이 드러나 일반적인 시어머니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솔직히 정 떨어지더라고요. 저도 어디 가면 항상 상냥하다, 친절하다 소리 듣는 여자였고 시부모님한테도 참 잘하고 싶은 며느리였는데 몇 달 지나며 어머님한테 그런 식으로 대이고 나니 잘하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그냥 기본적인 도리만 했습니다. 그냥 그 정도는 해야 나중에 할 말 있을 것 같아서요. 어머님은 어떻게든 저를 더 부르려 하고 전화 연락도 더 자주 하려고 하셨지만 그냥 제가 선 그었다고 봐야 하죠. 그러다가 어버이날을 기점으로 대판 난리 난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결혼식을 8월 말에 했으니 결혼 후 처음 맞는 어버이날이었어요. 이래저래 이미 시어머니랑 별일 다 겪었다가 수강된 상태였기 때문에 서로 어색은 했지만 그래도 어버이날이라는 특별함 때문인지 어머님이 몇 주 전부터 많이 기대하신 느낌이었어요. 남편 통해 그 주 주말에 어디 여행을 가자, 멀리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오자 요구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부서를 바꾸어 너무 바빠진 관계로 주말까지 출근해야 하는 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시댁 근처에서 식사만 하자고 했더니 어머님이 이미 기분이 안 좋으신 상태였습니다. 어머님은 아마 바쁜 아들 대신 며느리 혼자라도 시부모님 모시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길 바라신 모양인데 저도 어머님한테 대인 게 있다 보니 그러기가 싫었어요. 그래도 좋은 날이니 적당히 웃으며 사근사근 대해드렸더니 어머님 기분이 좀 좋아지신 모양이더라고요. 반주도 한잔 하시고 그렇게 적당히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식사를 마치고
시댁에 모셔다 드렸습니다. 저희는 밖에서 식사를 해도 꼭 시댁에서 차 한잔하고 헤어집니다. 그날도 그렇게 시댁 거실에 앉아서 커피 한잔 하다가 이제 갈 시간이 다 되어 어머님께 어버이날 기념 용돈 봉투를 드렸죠. 저희는 아버님, 어머님 각각 10만 원씩 준비를 했어요. 친정에도 20만 원을 계좌이체로 보내드릴 예정이었고요. 어머님이 고맙다고 봉투 받으시곤 바로 열어보시더라고요. 아빠, 엄마 10만 원씩 넣었어? 고맙네. 사돈댁에도 전화는 드렸지? 네, 전화 드리고 용돈도 보내드려야죠. 돈을 보내드려? 거긴 얼마나 드릴 거니? 똑같이 20만 원 보내드려야죠. 우리랑 똑같이? 그러면 너네 어버이날에 40만 원이나 나가잖니. 그리고 우리 밥까지 사줬으니 거의 50만 원은 훅 나갈 건데? 부담 안 되겠니?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며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니다. 이런 날 쓰려고 돈 버는 거 아니겠냐 하며 저도 예의 바르게 대꾸했죠. 그런데 어머님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더니 내 말은 그게 아니라 어떻게 양과 똑같이 하려고 하냐 이 말이지. 니들이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둘이 합쳐 한 달에 500만 원 정도밖에 못 벌잖아. 집 대출로 나가는 돈만 한 달에 200이라면서 그러면 아낄 생각을 해야지. 라고 잔소리를 하시길래 제가 저희가 너무 많이 넣어드렸나요? 그럼 이제 10만 원씩만 넣는 걸로 할게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이 얼굴을 붉히시며 그건 아니라고 하시더군요.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건가 싶었는데 어머님은 연신 양과 똑같이 해야 한다는 부담을 가지지 말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셨습니다. 양과 똑같이 하지 말라는 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시댁은 지금처럼 20만 원 드리고 친정은 10만 원만 드리라는 말씀이세요? 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그렇게 딱 꼬집어 이야기하면 내가 너무 민망하지 않니? 내 말은 양가 부모님들 마음을 잘 헤아려서 각각 부모님 사정에 맞게 해드리면 된다는 말이란다. 라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헛기침 한번 하시더니 이어 말씀하시길. 사부인 카톡 사진을 보니 꽃을 참 좋아하시던데. 그치? 너희 친정은 네가 계좌로 돈 보내드리는 것보다 아마 꽃 보내드리는 걸 더 좋아하실 거다. 어버이날에는 카네이션으로 마음을 표현하기도 하고. 그치? 라고 하시길래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그럼 시댁에만 돈 드리고 친정은 꽃만 드리라는 말씀이세요? 저는 그러기 싫은데요. 시댁에 20만 원 드렸으면 친정에도 당연히 20만 원 드려야죠. 왜 똑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해 너는? 그러니까 부부싸움이 나는 거야. 네가 생각을 좀 현명하게 해봐. 어떻게 어버이날마다 40만 원, 50만 원씩 턱턱 쓰니? 니들 사정 생각해서 내가 말하는 거니까 잘 생각해봐라. 네 친정엄마는 네가 꽃바구니 보내드리면 더 좋아하실 거다. 나는 꽃 별로 안 좋아하는 성격이잖니. 나는 실용성 있는 걸 좋아하니까 그냥 지금처럼 하면 된다. 그 말에 너무 황당해 말문이 막히더군요. 친정에 돈 주지 말라는 소리를 그렇게 정성껏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 싫다고 했습니다. 양가에 그냥 똑같이 드릴 거고 저희 통장 사정이 많이 걱정되시면 시댁에는 안 드리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기분 나빠 하시더라고요. 저도 덩달아 기분이 너무 안 좋아져 표정 굳은 채로 집에 돌아왔죠. 남편은 제가 어머님이랑 신랑이 할 때 곁에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저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남편도 황당해 하면서 본인 엄마 말 신경 쓸 필요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래요? 정말 시어머니랑은 절대로 가까워질 일이 없겠구나. 마음이 갈 수가 없겠구나 생각 들더군요. 어머님도 저랑 그렇게 이야기하고 헤어진 게 마음에 걸리셨는지 다음날 저한테 전화를 하시더군요. 어제 있었던 일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리라고요. 사돈댁이랑 저희 부부 둘 다 생각해서 이야기한 건데 며느리가 오해하는 것 같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해할 것도 없고 어머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다고 하고 저희 주머니 사정 잘 생각하면서 살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약간 화가 나신 듯 너는 끝까지 내 이야기 이해 못하는구나. 부모님들이 각자 원하는 방식대로 효도를 해야 한다고 일러주는 거다. 너희 친정엄마는 돈보다는 꽃을 좋아하시니 내가 그리 말한 거고. 라고 호통을 치시더군요. 저는 양가에 똑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저희 친정에는 20만 원어치 꽃다발 해드리면 되는 거예요? 뭐라고? 꽃을 20만 원어치나 산다고?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무슨 놈의 꽃에 돈을 그리 많이 써? 5만 원 정도면 풍성하게 살 수 있는 걸. 아니, 어머님께서 자꾸 제 친정에 돈 말고 꽃이나 보내면 된다고 하시길래요. 그게 아니라 내 말은 진심이 있으면 된다, 이 말이야. 어머님은 그런 식으로 말을 또 빙빙 돌려가면서 제가 친정에 돈 쓰지 말라는 뜻을 전하시더군요. 제가 아무리 대꾸해봤자 어머님이랑 이야기가 안 통할 것 같아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란듯이 그 다음 주에 친정에 갔어요. 어머님 때문에 더 오기가 생겨서 친정 부모님 모시고 호텔에 가서 식사 사드리고 꽃다발도 해드렸어요. 엄마가 기분 너무 좋다며 호텔 레스토랑에서 제가 사드린 카네이션 다발 들고 환하게 웃으시는 사진을 카톡 프로필 사진으로 올리셨더라고요.